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0%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99%.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좀 뭐 비슷하게 끝이 났죠. 어제 이제 제가 여기서 멘트 드리기를 아마 하루 정도, 내일 하루 정도만 더 빠지면 121선 근방에서 반등이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뭐 이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나 그러니까 뭐 이틀간의 하락 때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뭐 시장이 꺾인다고 보고 뭐 너무 무리하게 종목들을 대응하거나 비중 조절하거나 손절하는 전략보다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올 거고요. 이때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이제 뭐 무리하게 리스크 관리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엊그제 시황에 관해서 제가 올해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더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또한 어떤 단기 조정에 그치고 그러니까 이 단기 조정이라는 게 뭐 한 달짜리일지 두 달짜리일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제 갈 길을 갈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뭐 대응 리스크 관리보다는 살짝 뭐 이번 조정을 좀 견뎌보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이번에 짜고 대응을 했고요. 시장이 이 대세 상승장이 꺾이는 구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 받고 다시 가는 흐름으로 보느냐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조건값 중에 일단 1번은 미국 증시가 같이 꺾여야 된다.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죠. 어제 새벽에도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가면서 만약에 어제 새벽에 미국이 뭐 2% 넘게 한 2.5% 넘게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됐으면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을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장중에 꼬리 달고 쭉 마감해줬고 오늘도 꼬리 달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선물도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무튼 미국 증시가 같이 꺾이면서 우리 증시도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될 어떤 조건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120선입니다. 121선입니다. 121선이 하락각으로 꺾이는 가운데서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요때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거에 관해서는 어제 좀 시황 설명을 오래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편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코스피는 121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121선 위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12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각을 유지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서 바로 좀 이렇게 좀 당겨주지 못하고 조정을 한 달 혹은 뭐 두 달 정도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121선 이렇게 이제 상승각에서 횡보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후에 가면 횡보였던 121선을 다시 이제 위로 견인하겠지만 횡보 후에 박스권 횡보 후에 꺾이면 이제 횡보각에서 하락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빠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이제 대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 요 구간 안에서 한 번 정도 더 뺄 수도 있고요. 앞선에서 계속 121선을 이탈하면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무조건 바닥이고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 어려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쉬운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요 정도 안에서는 요 정도 안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것이고 박스권 구간으로 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좀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좀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우리한테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좀 파악한 다음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꾸려본다든지 뭐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조정 때부터 한번 보죠.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보는 뭐 방법일 수도 있는데 첫 조정 때 고점 대비 15.5%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때 조정 때 고점 대비 한 13% 정도의 조정이 나왔네요. 15.5, 13%.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 8.5% 정도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뭐, 그러니까 뭐 15.5, 뭐 한 13%, 뭐 8.5 이렇게 보면은 이 조정,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 이 폭 자체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꺾일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저는 6에서 7%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장이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오늘이 바닥이 뭐 한 6% 조정이라면 오늘이 바닥이 될 수가 있겠고 한 7% 조정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한 뭐 98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이 121선을 살짝 깨면서 바닥이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 어제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장도 아마 12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급락을 할 때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나 테마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급하게 나오고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멘트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와 테마들이 가장 큰 반등이 나온다. 오히려 강했던 주도주들은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했던 것보다 반등할 때 훨씬 더 그 이상을 반등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대장이었죠. 코스모 화학이었고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있지만 최근에는 코스모 화학이 가장 대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멘트 드리기를 여기서부터는 1차 매수를 한번 들어간 봄직하다. 왜냐면 뭐 장중에는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 끝나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 한 5일선부터는 1차 매수 들어가고 더 밀리면은 뭐 한 요 정도에서 2차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대장 종목입니다. 당연히 저희 리딩방도 어제 5일선에서 17,300원인가요? 요때 1차 매수를 했고요. 뭐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잘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전고점까지 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제의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상당히 강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희도 익절을 하고 나왔고 아마 방송 보시고 뭐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은 무조건 그냥 시장가로라도 빨리빨리 질러줘야 되는 그런 주도주 대장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솔직히 코스모학은 제가 그냥 여기서 샀어도 된다라고까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마 시장이 뭐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얘는 뭐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 내일 뭐 지금 시간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개파락 뭐 했다가도 바로 뭐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살짝 뭐 이렇게 뭐 음봉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양봉이 의미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넘겨놓는 의지. 일단은 19,000원 정도를 안 깨고 또 계속 지키면 이런 식으로 요런 모양새 가다가 또 한번 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19,000원을 깨면은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조정봉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에코프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선 그어 놓은 게 어제 제가, 공략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좀 안 했던, 가격대이긴 한데, 어제 이제 이미 반등이 좀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바닥 대비 한 7.78%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가격대 오는 거라서 좀 패스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강했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마 뭐 시장이 이제 오늘 반등해서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얘네들도 좀 더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꺾이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 세트잖아요. 최근에 뭐 같이 올랐던 세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제 HN도 여기서 이제 아마 뭐 이제 갭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갭하락을 크게 했다가 채워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봉이 또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도 추가적으로 뭐 시장만 막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의 이제 이슈는 한국 파마가 아니었을까. 제가 요거를 이틀 정도 다뤄드렸죠. 요때 한번 다뤄드리고 이땐가 아무튼 이 정도쯤에 한번 다뤄드리고 이렇게 이제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변동성이 크다가 요런 식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요렇게. 그러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돌파해주면 슈팅을 한번 쏘는 경우도 많다. 변곡점의 구간이다. 근데 지금 일단은 재료가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뭐 경구형 치료제 재료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원제약이랑 같이 페노피브레이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뭐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뭐 논문이었던가요? 그거 나오면서 뭐 대장은 한국파마가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두 종목이 좀 올랐고 대원제약이 오히려 장후반으로 가면서는 양봉을 유지를 했는데 한국파마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털고 나오는 이제 매물 털고 나오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하루 이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송 보시고 한국파마 좀 사서 수익 보신 분들도 꽤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한 재료로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현대바이오랑 한국파마가 좋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한국파마가 한번, 쏠 것 같다. 그렇게 멘트를 드렸었잖아요. 어찌됐건, 뭐, 28% 올랐는데, 요거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 관련주로 제가 뭐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요때쯤에 멘트를 한번 드렸고 셀리드랑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일단 이제 이달 바이오주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섹터가 좋았던 날이 있어요. 그때 유바이오로직스랑 셀리드만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뽑아줬고 진원생명과학은 별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약간 이제 소외된 느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매매 접근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대신에
셀리드랑 유바로직스는 이때 이제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틀을 잘 지켜내고 이렇게 이제 채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셀리드도 3일 동안 21선 안 깨고 잘 좀 지키면서 다시 이평선 모아놓고 오늘 이제 양봉이 연출이 되어졌고요. 아쉬운 거는 유바이로직스가 요날 추세를 돌리는 봉을 만들어내고 이틀을 잘 버티는 모습을 보고 저희 리딩방도 이날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뭐 한 1.5%인가 2%인가 수익 내고 그냥 익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딱 여기 이제 저항대인 전고점까지 주가를 갖다 놓는 걸 보고 한번 가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어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건데 그냥 호가창이나 움직임을 보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어떤 찝찝함이랄까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주가가 요새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패턴이 많은데 어떤 저항대에다가 주가를 가져다 놓고 뚫을 것처럼 계속 롤링을 하는데 뚫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못 뚫어요. 그러면은 요즘 이런 패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기 물량 팍 쌓아놓고 뚝배기 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가야 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못 뚫고 뭔가 민기적 하면 일단은 좀 정리해놓고 보는 게 낫다. 요즘 같은 이제 좀 장이 좀 많이 지저분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우리가 휩소라고 표현을 하죠. 뭐 페이크라고 볼 수도 있고 속임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휩소가 특히나 요즘같이 많은 장에서는 일단은 저항대 부근에서는 그냥 뚫을 것 같아 보여도 욕심없이 매도해줘 버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뚝배기 까버리죠.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바이로직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양봉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저항대에다 또 갖다 놓으면 이거는 돌파한다라고 보는 게 좀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졸졸이 타고 흐르면 그냥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만들어낸 차트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는 뭐 당연히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서린바이오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톱으로 보여지는데 모더나는 또 약간 또 이제 잡음이 많습니다. 모더나랑 이제 뭐 정부가 한 계약에 대해서 약간 좀 뭐 호구짓 당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뭔가 좀 확실히 삼바 쪽에서 어떤 명확한 계약 관계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뉴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서린바이오는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최대한 낮게 잡던지 뭔가 좀 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뉴스가 좀 엇갈려요. 최대한 확인하면서 오버나잇보다는 장중에 좀 공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를 지키느냐 깨느냐 이걸 보면서 여기를 이제 이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내면 아마 얘는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주가가 뭐 이렇게 좀 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쏠 수도 있고, 이제 여 가격대를 만약에 깨면 이런 식으로 눌림을 또 한번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11선이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11선에서 1차 매수 한번 해보고 밀리면 여기 기준선에서 한번 2차 매수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면 되겠죠. 근데 뭐 거래도 오늘 감소해 놓고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아무튼 어디서 공략하느냐의 문제지 이걸 내가 공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SK바이오사이스는 무조건 매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은 거래량도 좀 감소해주는 모습 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오늘 만들어놨던 이 저점
좀 많이 밀려도 한 요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겠죠. 좀 추가 조정이 혹시 나오더라도 요 정도 자리는 지켜주면서 요렇게 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요렇게 뭐 가는 그림 정도. 아무튼 공략해 볼 만한 자리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제가 진짜 좀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코로나 이제 수혜주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암튼 제가 뭐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공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뜨거움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를 느끼지 너무 느껴졌어요. 이때 당시에 뭐 2,300명 확진자가 갈 때였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폭발성, 그러니까 뉴스 재료에 대한 폭발성이 힘이 그만큼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때 딱 GH 신소재만 저희도 한 두 번, 세 번 매매를 했거든요. 요거를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때 시외 떠가지고 시원하게 수익 내고 이때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뭐 짜장면 값 벌고 나오고 이때 들어갔다가 요때 한번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예 안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얘네들이 갈래들이었으면 확진자 2,300명 찍을 때 완전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유지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밀리는 모습 보면서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수혜주들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이 코로나주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진짜 이게 마지막 시세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이 아니고 또 땡기고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러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시세일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만큼 계속 물려서 기다리면은 또 뭐 확진자 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시세 줘가지고 빠져나오고 또 물려서 그냥 내비뒀는데 또 시세 줘서 빠져나오고 또 물려서 기다렸는데 또 시세 줘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빠져나오다가 정말 내가 진짜 그 마지막 시세에 걸려가지고 이번엔 기다렸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재료로서 쓰여지지 못한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큰 하락을 견뎌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앞선 운 좋게 뭐 버텨서 먹었던 것들 그대로 다 토해내고 그 이상도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뭐 확진자가 보통 늘어가지고는 다시 한번 뭐 시세를 코로나 수혜주들이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뭐 지금으로서 그나마 뭐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뭐 지금 뭐 람다 정도 얘가 뭐 지금 치명률이 한 10% 된다 그러고 백신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델타로는 이제는 재료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의 치명률과 전파력과 뭐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애인데 정말 뭐 다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막 봉쇄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이들 지금 좀 보고 계실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때 언급을 드렸죠. 아마 라운드 피겨 값인 10만원에서는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반등이 아마도. 근데 반등 나와봐야 뭐 한 3, 4%, 4, 5% 나올 거긴 한데, 저희는 이제 뭐 단기 매매자기 때문에
조금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또 이격도 생겼고,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반등이 나오긴 일단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떨어진 이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파른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얘도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조만간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는 거 가지고는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작용하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게 되면 좀 뭐 2, 3%대라도 좀 반등이 나오면 그날은 아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지금까지 좀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삼성출판사인데요. 얘는 이제 얘가 다시 시세를 좀 내려면 뭐 실질적으로 국내 상장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뉴스가 나와줘야 음, 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어제 일단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10%, 11% 빠져가지고 혹시 뭐 최근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무근 오늘도 예스24가 야 이런 거 정말 진짜 매매하시는 분들 다 죽이는 그런 건데 뉴스 매매가 어려워요. 이래서 암튼 혹시 뭐 이제 사실무근에 대한 뉴스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런 건 일단 없고 거래량은 또 추가적으로 감소는 했고 어찌됐건 뭐 어제 이런 자리에서 공략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뭐 이런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를 좀 치다가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좀 나와줘야 추가 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좀 관심 종목으로 드릴 만한 거 뭐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요.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언급드려서 음 요때 당시에 제가 요날 방송에서 자리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번 언급 멘트 드렸고 저희 리니방에서도 실제로 이날 매수해서 요날 짧게 일단 익절을 좀 하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21선이 올라오면 눌림목 딛고 아마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요날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고 이날 방송 이제 장 끝나고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뭐라고 드렸냐면 이런 자리들은 이기는 자리들이에요. 하방이 경직돼 있고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위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이기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은 사실상 확률이 50대 50이에요. 돌파해 줄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돌파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돌파해 줄 때 호가창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일봉만 가지고 이거를 돌파해 줄지 맞고 떨어질지를 판단한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률이 반반인 자리인데 반반인 자리에 내 피 같은 돈을 베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고 떨어졌죠. 근데 21선 이렇게 좀 올라왔고 요때랑 비슷한 패턴의 봉이 눌림목 자리에서 좀 형성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상승이 좀 반등이 먹을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안 나오고 얘가 21선을 이런 식으로 깨면 이때는 당연히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일장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